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통합 추진 방식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천과 안동 지역 주민 200여 명은 9일 도청 동문 앞에서 대구 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도청 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선통합 후 조율 방식의 행정통합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비대위는 1극의 위치만 이동되는 행정통합과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권력만 이동되는 통합을 반대한다며 현 경상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경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일 오후 9시 30분쯤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약 4.3헥타르를 태운 뒤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에는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54헥타르를 태우고 20여 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주불 진화 이후 약 2시간 뒤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다시 불길이 번졌지만 4개 진화대가 합동 작업에 나서 추가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문무대왕면 산불과 관련해 송전탑 인근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철탑의 전기적 요인을 포함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일 봉화군 도촌리의 산란계 농장에서 접수된 의사 환축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닭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의 산란계 39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10km 이내 가금 전업농가 36곳, 460만 마리를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산 자인 권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자인 버스 정류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돼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인 버스 정류장은 지난 197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대구와 청도, 밀양, 울산 등 시외 지역과 하양, 진량, 경산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 거점으로 운영돼 왔지만 그동안 시설 노후로 불편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넓고 쾌적한 대기 공간과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이용객 편의 공간 등을 갖춘 복합형 생활 교통 거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6일 기준 3명이 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장 출마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건 권백신 전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이사입니다. 권백신 출마 예정자는 안동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권백신 출마 예정자는 지난해 12월 출마를 선언하며 수출도시 안동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시 차원의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해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지역 기업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독립유공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보훈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지난달 7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 안동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을 거쳤습니다. 김출마 예정자는 안동을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과 안동호, 임하호에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 홍릉 바이오 허브와 안동을 연계해 연구와 실증, 생산과 수출이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는 권광택 경북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동 출신으로 3선 안동시 의원과 재선 경북도 의원을 지낸 권 출마 예정자는 시장으로서 안동의 변화와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권 출마 예정자는 용산 권역과 구도심, 옥동 권역을 연결하는 도시 경관축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랜드마크인 국가광장 1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인 만큼 지역의 노령층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동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였지만 이를 풀어가기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는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고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지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분리 40여 년 만에 행정 재통합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자치권이 강화되고 재정권이 강화되면은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에서 이걸 통합을 하는데 통합 지역 내의 균형 발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지역 내의 균형 발전 방안도 법에 많이 담고 이번 특별 법안은 대구 경북을 통합특별시로 규정하고 재정권 자치권 강화, 신산업 육성, 지방 균형 발전 전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 법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2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특별법안 관련 조문에 글로벌 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라며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 경북 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들게 우리 시도민이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대구 경북이 미래 100년을 나가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넘어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2단계 구역에 조성된 첨단 산업단지 시설 용지를 추가 공급합니다. 공급되는 용지는 총 20필지로 입주 대상은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 정보통신 등 미래 전략 산업이며 최근 인근 지역 제조업체 3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경북도와 예천군, 경북개발공사가 협력해 평당 50만 원대 파격적인 분양가를 제시하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정보는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겨울철 내수면 순환 사고에 대비한 동계 순환구조 전문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북 119 특수대응단과 도내 22개 소방관소 구조대원 33명이 참가해 실전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안동 도산면 고리천에서는 얼음을 깨고 물속에 직접 입수하는 구조 인양 훈련과 수중 수색, 구조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 절차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극한 재난에도 도민과 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4월 경북도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최근 보고회를 열고 경기 운영과 안전관리, 교통, 숙박 대책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 최초로 안동과 예천이 공동 개최하는 제64회 경북도민 체육대회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는 4월 29일부터 이틀간 안동에서 진행됩니다. 안동시는 개 폐회식을 선수단 중심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와 탈춤놀이 등 전통 문화 요소를 접목해 선수단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 스마트팜 교육 체험장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안동시 임동면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교육 체험장 4.3헥타르가 조성됩니다. 2027년 준공 이후 이 시설에서는 스마트 농업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입문, 보급, 고급 등 3단계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추와 양파 등 다른 품목으로도 노지 스마트 농업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송 농기계 임대센터 남부상담소가 안덕면 장전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송군은 기존 안덕면 명당리 부지가 좁아 농기계 보관과 이용이 불편했다며 총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면적을 5배가량 늘려 상담소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조성된 상담소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와 임대 사무실, 농기계 세척장 등이 마련돼 있어 남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국회 환경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제44회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 공무원과 학계, 기업체, 연구기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물관리 정책과 신기술, 실용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세계 병입 수돗물과 생수, 경북 소재 물산업 선두기업 9개사를 포함한 60여 개 업체가 다양한 수처리 분야 기자재를 전시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종합기술연찬회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정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로 지난 2004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탄소 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190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900여 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291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시 자체 예산으로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한 대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지원 대상 차종과 세부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겠다며 규제를 풀어 농업을 위한 간이 건축물인 농막에서 숙박을 허용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설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진 데다 설치된 장소가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 위험 사각지대 현장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증리의 한 마을.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자 결국 굴착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발생한 화재로 10평 남짓한 농막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현장에는 새까맣게 탄 재만 남았습니다. 농막을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해 지내던 농민은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를 쳐놓고 내려가는데 뿌직뿌직 하면서 안에서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와닿아갖고 해가지고 바로 그 해서 문 열어보고 안 돼가지고 바로 신고한 거지. 화재 진압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임시 건물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불에 탄 체류형 쉼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채운 샌드위치 패널 지붕 탓에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촌형 체류형 쉼터로 등록할 경우 농막에서도 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막은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불연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성능이 좋은 화재에 안전한 샌드위치 패널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불꽃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농막 대다수는 농촌마을 깊숙한 곳이나 비좁은 농로 옆에 지어져 소방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형 차량이 차량 부서하기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골 길 특성상 그 문제점도 좀 있어 보이고.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서 난 농막 등 가설 건축물의 화재만 180여 건, 1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규제 완화로 전기와 가스를 쓰는 농막이 늘면서 그만큼 화재 위험은 더 커진 상황.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경북도가 로컬의 발견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한 경북 로컬 체인지업과 이웃사촌 마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경북 로컬 체인지업은 지역 자원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해온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매출 108억 원을 달성하고 45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웃사촌 마을은 2019년 의성에서 시작된 이후 영천과 영덕으로 확산되며 지역 공동체 변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공유됐습니다. 행사장에는 39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자원을 토대로 제작한 제품과 사업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봉화 분천 산타 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 100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로컬 100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콘텐츠 잠재력을 갖춘 전국 100곳을 선정해 지역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산타 마을은 2년간 미디어 홍보와 인증 현판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백두대간의 자연 속 간이역 마을에 크리스마스 테마를 결합한 분천 산타 마을은 사계절 운영되는 가족형 관광지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참여하면서 이제 국민들도 타 지역에서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봉화군은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K패스 신규 참여 지자체 협약식에 참석하고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